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도심 산복도로에 설치된 모노레일에서 멈춤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작동을 멈추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량 168계단 모노레일입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든 일대 주민들에겐 중요한 이동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운행 중이던 모노레일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주민 3명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파른 경사로에 설치된 모노레일입니다. 승객들은 20m 높이에서 이곳에 갇혀 20분 넘게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이 같은 멈춤 사고, 알고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운행을 시작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의 발생 건수는 모두 4건. 2017년 1월에만 2건, 4월에 1건, 때마다 최근에 다시 멈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멈춘다 해서 겁이 나서 잘 안 타요. 건너도 까뿐 데다가 멈추면은 무섭잖아요. 사고가 이렇게 좀 자주 나고 그럼 방문을 안 하겠죠. 안전성을 믿고 타니까. 관리 책임을 지닌 구청은 전기 작동이 일시적으로 멈췄을 뿐 점검을 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고요. 네. 네, 그 일시적인 에러가 났던 겁니다. 그냥. 법적으로는 3달에 한 번인데 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모노레일엔 주민들 말고도 하루 700명에서 1000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현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아 썼다는 의혹, 부산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대근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사법당국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대근 사상구청장. 취재진은 선거 과정에서 작성된 비공식 장부, 이른바 이중장부를 입수했고 지인들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아 쓴 자금이 최소 1,600만 원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대근 구청장은 관련 의혹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명백히 법을 어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선관위는 김대근 사상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고 방송 통해서 혐의자가 특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도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항들은 아마 이제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게 될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대근 사상구청장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하고 지휘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문제를 두고 민관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1년 가까이나 이어지고 있는 갈등 속에 이 노동자상은 또다시 기약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노동자상을 일본 영사관 앞에 세우려는 시민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대치합니다. 결국 노동자상은 인도 한복판에 멈춰섰고 이후 구청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영사관 앞 건립이 재추진됐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현재 노동자상이 서 있는 곳은 정발장군 동상 옆입니다. 일본 영사관으로부터는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한 달 넘도록 이곳 인도 위에 임시로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자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년 만에 민관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당초 영사관 앞 설치만 주장했던 시민단체는 한 발 물러서 현재 위치에서 영사관에 이르는 구간에 노동자상 건립 뜻을 밝혔습니다. 건립 모금 취지인 소녀상 옆에서 지금 정발장군 동상 옆에 노동자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안에서 어떻게든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지만 부산시와 동구청은 영사관 인근은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뭐 정부에서 계속 그쪽은 안 된다 했으니까 어쨌든 부산역 광장 쪽이나 아니면은 여객 터미널 쪽 있다 아닙니까? 이런 제3의 장소로. 교섭 실패로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오는 14일 임진왜란 발발 427주년을 맞아 노동자상이 서 있는 위치에서 영사관 앞까지를 항일 거리로 선포하고 노동자상 설치를 계속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어제 치러진 4.3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는데요. 결국 무승부로 끝나면서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가 될 PK 지역에서의 여야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4.3 보궐선거에서 민심은 균형과 견제를 동시에 선택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자유한국당과 단일화한 진보 진영이 각각 한 석씩 나눠 가지면서 외견상 무승부였고 여야는 나름 선전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땐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통영 고성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보수의 절대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양문석 후보가 36% 정도의 득표를 올렸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 그렇게 2대0 압승을 기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아쉬움을 달래면서도 창원 성산에서의 선방과 통영 고성 텃밭 사수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의 불안정성이 해소되면서 황 대표식 PK 물갈이 바람도 예상됩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계속할 경우에는 아마 총선 결과도 더 어떤 국민들의 이런 이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 결과를 받아든 부산의 여야 정치권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PK 지역에서 여당으로서 우위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고 한국당은 정권 실패, 반사이익만으론 총선 승리가 쉽지 않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불통 이미지가 민주 쪽에도 약간 씌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벗어나서 대통령 중심으로 쇄신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실수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 결국 이번 보선 이후 당 개혁과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총선 전국은 달라질 거란 진단입니다. 한쪽으로 승패의 추가 완전히 기울지 않은 만큼 선거제 개편과 개혁 입법안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도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 최초의 금융 전문 박물관인 자본시장 역사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증권박물관도 개관할 예정이어서 금융중심지 부산이 금융교육의 중심지로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증권거래 시장인 대한증권거래소의 1956년 개소 당시 현판입니다. 한국 증권시장 60년 역사에 쓰였던 다양한 증권들도 한자리에 전시됐습니다. 부산 최초의 금융전문박물관인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역사박물관이 부산국제금융센터 5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개관한 이곳 자본시장 역사박물관에는 수장고에 4,500여 점의 유물이 보관돼 있고 그중 530여 점이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박물관으로도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오는 10월 문현금융단지에 증권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금융 관련 박물관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부산이 금융중심지를 넘어 금융교육 중심지로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다양한 박물관이나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금융교육과 또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금융교육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을 통해 부산이 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히는 선순환 고리가 구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임야 20만 제곱미터를 태운 뒤 18시간 만에 진화된 운봉산 화재 불씨가 오늘 낮 다시 살아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해운대구 동부산대학교 뒤편 운봉상에서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헬기 5대와 소방대원 200여 명이 진화 작업에 나서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은 나무 뿌리를 타고 들어가 땅속이나 낙엽층 아래 숨은 불씨를 남기는데 헬기로 물을 뿌려도 이곳까지는 닿지 않고 온도가 400도 이상 올라가 바람으로 산소가 공급되면 순식간에 재발화된다고 말했습니다.